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말없는 아이의 증언이라는 주제인데요. 목격자 없는 잔혹한 살인 사건에서 어린아이의 사소하고도 의미심장한 행동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범인을 찾아낸 기막힌 추리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증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인간의 직관과 섬세한 관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 과연 어떻게 진실이 드러났을까요? 그 전율 넘치는 순간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린이 증언의 중요성과 그 놀라운 파급력입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은 때때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작은 단서들이 모여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나 아동 대상 범죄나 이번 이야기처럼 아이가 유일한 목격자인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겪거나 본 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법적인 판단과 심리적인 평가에 있어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끄는 데에 있어 어린이 증언은 그야말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의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듯이 아동의 증언 정확도는 면담 방식에 따라 그 신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시간 순서, 장소, 그리고 피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중요하다고 하니 아이들과의 소통은 정말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겠죠. 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면 아동의 진술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자유로운 진술과 구체적인 질문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아이들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어떤 사소한 행동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의 증언 능력을 판단할 때 단순히 연령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지적 수준까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른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술은 그 어떤 성인 증언보다도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죠.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및 심리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하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 그리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거나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린아이의 소중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없는 아이의 증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현장에는 그 어떤 목격자도 명확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미궁에 빠졌고 사건은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수사관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이는 사건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이가 유일한 목격자일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아이의 입이 굳게 닫혀 있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한 베테랑 수사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유독 특정 색깔의 크레파스를 피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심하게 몸을 떨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만한 사소한 행동들이었지만 이 수사관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한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사관은 아이가 그리는 그림, 그리고 특정 사물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종이 위에 어딘가 낯선 형태의 그림을 그렸고 특정 형태의 도구만 보면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사관이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그날 아저씨는 무엇을 들고 있었니?" 라고 묻자 아이는 놀랍게도 특정 모양의 블록을 집어들고는 그것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행동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아이가 지목한 블록의 형태와 살인 도구의 모양을 연결지었고 아이가 피했던 특정 색깔의 크레파스가 범인의 옷 색깔과 일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말없는 증언은 수사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결국 숨어있던 범인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1991년 대법원이 만 3세 유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했던 이례적인 판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어린이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기록되며 아이들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또한 1999년에는 법원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6세 여아의 증언을 증거 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과 2008년에도 각각 성추행 피해를 본 3세와 4세 여아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어린이 증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의 증언은 때때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적 한계를 이해하고 암시적인 질문을 피하며 출처 혼동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은 현실과 상상을 혼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상황을 암시하는 질문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반복된 진술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증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증거가 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아이의 그림과 행동, 그리고 특정 사물에 대한 반응을 섬세하게 해석한 수사관의 집념 덕분에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고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범인은 아이가 그린 그림 속 특정 인물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가 피했던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아이가 휘두르는 신용을 했던 블록과 유사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말없는 증언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약하고 순수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진실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인간관계와 소통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처럼 말없는 아이의 증언은 우리에게 진실을 향한 끈기 있는 탐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대급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가 더 따뜻하고 공정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율 넘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흥미진진한 추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말없는 아이의 증언이라는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죠. 목격자 없는 살인사건, 그리고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어린아이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빛을 발했던 놀라운 통찰력과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아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갔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욱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린이 증언이 범죄 수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진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했죠.
특히 1991년 대법원이 만 3세 유아의 증언 능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우리 법 체계가 어린이 증언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어린아이의 진술이 가진 증거력을 인정한 것은 실로 놀라운 진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기억력이 부족하거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을 허물고 아이들의 증언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9년 6세 여아의 증언으로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어린이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사회 전체에 어린이 증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아동 대상 범죄 수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증언을 다루는 것은 여전히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인지 발달적 특성상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거나 암시적인 질문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법률 전문가는 아이들과의 면담 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유도 질문이나 반복적인 질문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온전하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목격자 없는 살인 사건에서 아이의 말 없는 증언이 어떻게 진실의 문을 열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현장은 처참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수많은 증거물을 채취했지만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수사관의 날카로운 직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주목했습니다. 아이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말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과 몸짓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수사관은 아이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내기 위해 비전형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강압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블록 놀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릴 때 특정 색깔의 크레파스만 보면 손을 떨거나 어떤 형태의 블록만 보면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수사관에게는 결코 사소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불안정한 반응과 그림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항상 특정 모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 그림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특정 크레파스 색깔을 피하는 것은 그 색깔이 범인의 옷이나 소지품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수사관은 아이의 놀이 행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나갔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휘두르는 신용을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그날 자신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집어들었던 블록의 형태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아이의 눈빛에 비친 공포는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대변했습니다. 이 모든 말 없는 증언은 수사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범인의 윤곽이 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아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들의 특징을 다시 분석하고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증거물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그림 속 특정 인물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아이가 피했던 색깔의 옷을 자주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지목했던 블록과 유사한 형태의 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마침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후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기억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범인의 자백과도 일치했으며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았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린이 증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말 없는 증언은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행동과 그림, 눈빛을 통해 진실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인 수사 환경을 구축하고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며 전문적인 진술 조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화청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관의 끈기 있는 노력과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약하고 순수해 보이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어른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인간관계와 소통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처럼 말 없는 아이의 증언은 우리에게 진실을 향한 끈기 있는 탐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대급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가 더 따뜻하고 공정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율 넘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례가 던지는 울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동 인권 보호와 아동 대상 범죄 수사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회는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학대나 성범죄와 같이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이들의 취약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외부의 암시나 유도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구성하고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증언을 다룰 때는 항상 아동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